시간인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참사대책본부장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의 패널이시기도 합니다. 장해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자, 윤 대통령 나흘 연속 서울시청 광장이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담한 사고와 여전히 또 이 사망자분들, 유족분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네.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사고 수습, 또 부상자분들에 대한 어떤 조속한 치료, 네. 또 유족분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지원과 이 사고 수습책이 당연히 잘 설명되어서 위로하는데 조금이라도 네, 네. 사실은 어떤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투 트랙으로 원인 규명에 대한 국민의 네,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우리가 그냥 흔한 관행이나 관례, 뭐 매년 사람 많이 모이니까라고 생각했던 안일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과 대안을 내는 게 정부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네. 또 워낙 이 헬로윈 축제에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모였다가 그러니까요. 참사가 나서 네. 청년재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저희도 뭐 좀 원래 예정되어 있던 행사 중에 네. 다소 이 국가 애도 기간과 맞지 않는 행사 다 취소하고 나름대로 재단 차원에서도 조의를 표하고 도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태원 골목은 저도 참 자주 가던 곳입니다. 네, 저도 익숙한 곳이고요. 예, 평상시에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뭐 저녁 식사하거나 사람들 만나러 가던 곳이고 네.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는 뭐 헬로윈 주간에도 제가 방문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운집되고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너무 우리가 안일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찰로 신고가 많이 접수됐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히 112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뭐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몇 년 전에도 사람들 많이 모였고 뭐 안전사고 조금 났고 그렇지만 큰일은 없었다라는 그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네. 일선 경찰이나 이 지휘통제실 관할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게 없거든요. 이제는 이 사고를 우리가 뭐 이 사고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겠지만 네. 오래도록 기억해야겠지만 이 이후에 이태원 헬로윈 주간에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뭐 만원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네. 콘서트장 지금 한창 또 뭐 한국 시리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야구 경기 끝나고 나오면 막 운집되고 하면 막 옴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안전을 지킬 것인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또 시민들 차원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네. 좀 나라를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들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담한 사고 와중에 초기에는 또 좀 엉뚱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사 희생자냐, 사고 사망자냐 이 표현을 두고 이제 30일에 내려졌던 이제 행정부의 지침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좀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이다. 네네. 얼마든지 뭐 참사 희생자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네네. 말을 했고 일부 지자체나 또 뭐 서울교육청 등등에서는 이제 분향소에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 전국으로 어쨌든 추모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신속하고 통일된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단어로서 중립적인 표현이 네. 사고 사망자를 썼던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니 없니 따지고 드는 것조차 이 사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또 다른 혼란과 피해를 드리는 2차 가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방이 더 길어지는 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이제 행정적인 표현일 뿐 정부의 애도의 마음과는 별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요. 아까 장 이사장도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 경찰, 지자체 그리고 정부 대응이 이제 위입했다는 지적 이걸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 바로 이제 119 신고 접수가 이제 공개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에는 추가로 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보세요? 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이 사람은 뭐 이 정도 책임은 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오히려 이 사고의 진정한 원인 규명을 밝히는 것과는 무관한 네, 네. 정치 정치적으로 논리일 수도 있는 네.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 사고 발생과 발생 이후의 과정을 보고 하나둘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경찰의 어떤 신고 접수 기록을 전부 다 공개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사고 이후에 뭐 대통령의 지시, 분당 그리고 뭐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어떻게 보고가 들어갔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인지까지 기재되어서 국민들께 네네. 다 알려드리는 것은 그나마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고 봐요. 뭔가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국민들께 다 공개하고 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일선 현장 경찰관과 뭐 서울경찰청 또는 전체 경찰청 이런 지휘부가 네네네.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대처가 느리고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였을까? 네네. 이게 제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었는데 네. 중간 연결고리로 용산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꼬리 자르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용산서에서 비롯되었거든요. 이를테면 뭐 최초 사고 발생 이후에 보고가 1시간 20분이나 늦게 네. 됐다는 것. 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당국 통해서 먼저 보고받고 그렇죠. 서울경찰청장이 오히려 그 뒤에 보고를 받는 그렇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보고체계 지휘체계 혼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제때 바로 이 지금 대기 발령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보고만 했어도 훨씬 일찍 도로 통제가 되고 구급차나 소방차들이 더 빨리 현장으로 진입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할로윈 주간이라고 하면 서울 시내에서 이런 사고야 뭐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예견됐다고 말하는 언론들도 책임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그 전날 참사. 기사를 보면 네. 여기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코로나 끝에 드디어 축제다. 상인들이 조금 회복할 수 있다. 축제 많이 가시라는 기조로 9시 네네. 뉴스 뭐 메인 뉴스 다 냈어요. 네. 예견했으면 그때 지적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특히 MBC 같은 경우는 이 치안 유지 담당자랑 통화도 했는데 뭐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해놓고 네네. 그 다음 날은 기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혼란과 사건 사고가 어느 정도 평시 주말보다는 많을 것이 예견됐다면 112 상황관 책임자는 자리를 지켰어야죠. 네. 근데 지금 알려진 걸 보면 이 대기 발령된 유미진 총경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없었다. 거잖아요. 네. 이태원 주간에 112 상황관리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네.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는 참 제가 그 사고 현장 보면 안타까운 게요. 경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해밀턴 호텔 앞에 차도 하나만 통제하고 막으면 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도로 나와서 분산되면서 이거 충분히 좀 방지할 수 있는 네네. 사고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 골목을 제가 잘 아니까. 네. 근데 그 정도 현장 판단도 하지 못하고 신고가 거듭 접수되는데도 묵살했고 결정적인 건 며칠 전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이거 대비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네. 이 보고서가 서울청으로 안 갔어요. 어. 용산서장 단위에서 그냥 홀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만 대기 발령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의 책임을 좀 엄중하게 네.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인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2 녹취록 공개가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심쩍은 대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 뭐 행안부와 경찰에 대한 문창론이 나오고 있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온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딱 적실했어요. 경찰청장 즉시 경질. 또 유승민 전 의원은 한덕수 총리 책임론을 들고 나왔어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그 져야 누가 할까요? 되었건 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건 본인이 업무 과정에서 지휘 고하를 뭐 막론하고 과실이 있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드러나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저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하는 건 다분히 정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틈을 타서 네.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반윤 정치인으로서 뭐 좀 특수를 노리겠다라는 굉장히 얄팍한 노림수가 느껴져서 네네. 제가 김어준 씨나 유승민이나 다를 게 뭐냐라고 비판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섣부르고
동시에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용산서와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직위해제가 됐고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감찰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보고받은 사람들도 예를 들면 보고를 받은 순간부터 그 이후 후속 조치나 또는 더 이 상부 기관으로의 어떤 보고가 늦어진 정황 등이 발견된다면 네. 그 누구도 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아니라 소방당국에서 먼저 보고를 받아서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보다 이걸 먼저 알고 있었고요.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네. 하고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뭐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용산의 이 이임재 전 총장이 지금 직위해제된 총경이 1시간 20분이 지나서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뒤늦게 당연히 했으니. 보고를 늦게 받았죠. 네. 그런데 받은 그 시점부터는 이제 본인이 재보고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 어떤 지시들을 내렸는지 대응들을 등등을 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1분 단위로 다 쪼개어 본 다음에 네. 누구든 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고 수습에 병목이 전력을 쏟고 있었다. 있는 그런 주무부서 장관에게 일단 물러나라, 일단 나가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정치 논리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뭐 정치적인 의도는 배제하고 보더라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의 태도는 이제 많이 좀 지적이 됐어요. 이 외신 기자들과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이제 농담을 하죠. 이 통역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한 책임의 처음과 끝은 어디입니까? 근데 이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체만. 이 기자회견 내내 조금 더욱 더 뭐 예를 들면 한 대목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의 어떤 무거운 분위기를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140분의 기자회견이 네네.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 중에서 총리급의 책임자가 나와서 이렇게 140분 동안 어떤 질문 가리지 않고 다 받고 네네.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수습책에 대한 설명을 한 것 저는 이전 정부나 그전 정부를 찾아봐도 어떤 국무총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역시도 사고 수습 이후에 뭐 공가나 정치적인 평가가 따라야 되겠죠. 다만 지금 어쨌든 이 중대본의 컨트롤 타워가 한덕수 총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인데 네. 수습과 여러 가지 이 지원책 등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물러나고 보라. 민주당도 이런 주장은 안 해요. 네. 심지어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네. 일부 개개인 의견이 분출되고 있지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도 안 하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실 거면 그냥 나가서 하세요. 네, 이게 뭐 이 정부 성공이나 집권 여당의 어떤 안정적인 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애정이나 뭐 노력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합니다만 국가적 재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유족들을 애도하고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거 책임 소재 안 묻겠습니까? 네.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른 일 같았으면은 뭐 그냥 딱 잘라버렸겠죠. 근데 야당이 이런 일 일어나면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다는 워딩을 썼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정도로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국정화되었든 무엇이든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국면에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도 안 하는 주장을 먼저 한 그 저열한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 예. 저는 굉장히 얄팍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나흘째 이제 서울시 합동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사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자,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제 장 이사장님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또 대국민 사과가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고 발생 이후부터 밤사이 또 아침까지의 대통령 지시사항과 대통령 동선이 다 공개됐잖아요. 대통령실에 의해서. 그 다음 날 이길 오전에 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요. 9시 45분이었죠. 거기에 이제 이 사망자분들과 유족분들에 대한 애도와 조의가 충분히 뭐 충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겨 있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매일 네.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는 이태원도 것이고 방문하고 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 사고 수습과 이후의 문제, 배상과 보상의 문제, 뭐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걸려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애도하는 기간이잖아요.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그렇고 이 사고에 대해서 뭐 유족분들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뭐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내시겠죠. 아마 11월 6일이 되지 않을까 네, 추측이 네. 되는데요.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나올지 네.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판단해보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제 애도 기간이 토요일까지고 6일 일요일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초기에도 했고 또 다시 가서 추모도 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인가. 또 이제 압사와 질식 사망 설명인데 이제 혹시 뇌진탕인 것인가. 현장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부터 보고를 쭉 받고 자, 지금 심정지 상태에서 CPR하고 병원으로 가고 사인은 주로 질식사고 압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질문들이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밤새 보고를 받고 현황을 다 네.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랬고. 막상 그 골목 가보면 네네. 지금 보도도 나오지만 뭐 불법 증축물이나 가건물 등으로 인해서 네네. 그 도로 폭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좁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가보면 알죠. 그리고 그게 70년대 이태원 해밀턴 호텔이 준공되면서 지금의 이 건축물 안전관리법 위배되는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고로 받았음에도 네. 현장에서 보니까 네네. 더 안타까운 마음에 더 놀란 마음에 이게 사실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이전 정부부터 계속 묵인되어 온 거잖아요. 네. 그런 불법 증축물이나 이 좁은 도로 같은 것들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사망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걸 따져서 뭐 보고 진짜 받은 거 맞냐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에 굉장히 이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네네네.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저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 이게 대통령의 언행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지난번에 포구 사태도 있었고. 근데 희생자는 대부분 젊은이들이지만 사람이 죽었단 말인가 이런 표현보다는 돌아가셨단 말인가 국민이니까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경어를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은 지적할 네네.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밤새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내려가서 이 정부 당국자들, 그 참모들과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한 단어 한 단어 뭐 이게 네네. 이게 메인에서 지금 뉴스거리로 다룰 만한 그런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도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KBS 그 전날 9시 뉴스에서 무슨 내용 보도했죠? 이태원 축제 가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언론이 언제 자기들이 그랬냐는데 하루 만에 예견된 참사다. 국영 언론인 KBS는 왜 예견하고 미리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저는 이번에 언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 글쎄요. 언론이 예. 자체적으로 반성했던 소리는 단 한 번도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애도 기간에 노동계와 술자리를 가져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위원장 본인은 술을 못 마시고 마시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벌인 서영석 의원을 이제 감찰 지시 내렸단 말이죠. 상응하는 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일은 아니고요. 서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식사 자리에서 회식. 반주를 했고 네. 뭐 족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2차 술자리로 또 옮겨서. 이동했다는 네. 것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동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 본인은 술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뭐 반주가 놓였었다. 뭐 이 정도의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워낙 무게가 막중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는 뭐 술병 다 치웁시다. 뭐 나는 안 마시지만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는 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것을. 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공감을 합니다만 네. 서영석 의원의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적절치는 않았다. 하지만 이 서 의원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지금 요거 하나 여쭤보면 시간이 넘었네. 그러면은 일단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하면서 검찰의 이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자, 이게 대형 참사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회피성 발언인가 하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근데 검수완박을 누가 했죠? 문재인 정부 민주당 네네.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경 폐지를 하게 되면서 사실 현장에 경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했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네네. 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뭐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김어준 같은 방송인과 결탁해서 마약 수사하느라 뭐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 기동대가 못 나갔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그냥 대놓고 방송에서 막 퍼뜨리더라고요.
정말 염치가 있다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수완박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 수사, 지금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 감찰하는 총국이 벌어지고 있고, 동시에 의경 폐지로 인한 경찰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왜 의경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실행시켰는지 책임 있는 대답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영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 초당적 협력체를 만들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또 여야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협력하는지 또는 갈등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혜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